2023년 수능 특강 영어 12강 3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이라서 선생님이 미리 관계없는 문장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단락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 단락은 배경을 설정하고 있어. 보통은 이렇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단락은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주제문 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너럴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 말 그대로 편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 단락은 이 편견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benevolent prejudice, 어떤 호의적 편견이란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편견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편견과 조금 다른 호의적인 편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호의적 편견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는 거 일단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A는 B다라고 하면 바로 핑크색 부분 benevolent prejudice, 바로 이 핑크색 박스 부분이 바로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이 B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견은 종종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inform 하면 알리다, 공지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이 많이 되는데 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 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편견이 부당한 어떤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편견이 부당한 차별을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비록 it must be acknowledged.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that 이거는 가주어진 주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특정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it is more frequently defined. 그것은 바로 이 그것은 편견이지, 편견. 편견은 더 종종 정의되어집니다. 뭐라고? 어떤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그 개인들을 향해서 순전히 뭐에 근거하여? 바로 그들의 어떤 그룹의 어떤 소속, 그러니까 그룹 구성원임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단지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개인에게 적대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거야. 편견이라는 것은 뭐라기보다는 바로 그들 자신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그 그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어진다는 거야. 편견이. 조금 말이 길어서 너희들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간단한 얘기다. 쉽게 얘기해서 편견이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 좋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편견이라 하면 무엇이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 개인이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좋은 편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똑똑하다. 이건 좋은 편견이잖아. 이런 좋은 편견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쁜 편견을 들라고 하면 얘네들은 구두쇠다. 아주 악독하다. 그런 게 이제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편견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편견이 근거되어집니다. 어디에? 인식된 위협에. 자, 중간에 이제 부사절이 들어왔어. 그것이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여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위협이겠지? 아니 편견이겠지? 여기서 그 주어는 당연히 편견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prejudices are, 그러니까 they are이 되겠네. they are이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편견이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신체적이든 경제적이든지 간에 그 편견은 인식된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그 위협은 어떤 위협이다? 각 그룹에 의해서 제기되어지는 그 위협에 근거해서 편견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견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그 그룹이
위협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럼 부정적인 편견은 아마 갖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나오잖아. 따라서 나이 든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May be perceived.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may experience.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호의적 편견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자, 뭐를 근거로 하여? 친절한 의도를 근거로 한 그런 호의적 편견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온 benevolent prejudice. 바로 호의적 편견이 이 단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면 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편견이 뭐로 인해서 비롯된다고 했어? 한 그룹이 어떤 위협을 줄 때, 그 위협의 근거에서 좀 나쁜 적대적인 편견이 만들어지는데, 그지? 이렇게 전혀 덜 위협적인 사람들, 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그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겪는 게 아니라 어떤 편견? 친절한 의도에 근거되어진 어떤 호의적 편견으로 보여지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호의적 편견은 참 좋은 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바로 나오잖아. 하지만 바로 이것이 뭐니? 호의적 편견이지. 이 호의적 편견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패트로나이징. 패트로나이징 하면 좀 잘난 체하는 듯한 아니면 깔보는 듯한 이런 뜻이야. 좀 잘난 체하는 듯한 그리고 demeaning 밑에 나와있지? 모욕을 주는 것으로서 누구에게? 바로 그 사람. 이제 그것을 겪는. 자, 여기서 그것을 겪는다 할 때 그것은 뭐니? 바로 호의적 편견이지. 그러니까 호의적 편견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좀 잘난 체하는 듯하고 그 다음 모욕을 주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심지어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호의적 형태의 편견조차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태도로서. 어떤 태도? 그러니까 그러한 그룹, 바로 호의적인 편견을 받는 그러한 그룹의 어떤 처우와 그리고 어떤 성공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그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조차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의 경우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 노인들은 우리가 연약하잖아. 약하잖아, 노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 수단에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거지. 그지? 그게 참 맞는 건데 그게 또 좋은 편견 아니니? 노인분들은 힘이 약하니까 당연히 자리가 이제 버스 같은 데서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참 좋은 베네volent한 그 편견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노인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존심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이제 버스에 서 있는데 앞에 앉은 학생이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진짜 아주 힘든 노인분들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평소 자기가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지. 아니, 나 깔보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러한 이제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한 호의적인 편견이 그 호의적인 편견을 받는 그 당사자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바로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해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3번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 설정에서 편견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다. 정의를 딱 한 다음에 진짜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호의적 편견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호의적 편견이 실제 받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변형 문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 3번. 자, 우리 이 단락은 전체 배경 설정했다. 배경 설정에서 편견은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편견은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 편견이라는 것이 좋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편견이라고 하면 적대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편견이라고 한다는 거야.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근데 그 개인이 왜 개인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순전히
그 개인이 어떤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는다는 거지. 그런데 편견은 그 뭐에 근거를 두냐 하면 그 그룹이 제기하는 각각의 인식된 어떤 위협에 근거를 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한 그룹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때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좀 적대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자, 그러다 보니까 뭐야?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좀 나쁜, 그러니까 부정적인 편견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호의적인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이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잖아.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그 호의적인 편견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러한 호의적인 편견은 뭐를 근거로 했다? 바로 어떤 친절한 의도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 호의적인 편견 그러면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호의적인 편견이 좀 깔보는 듯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대. 그 호의적인 편견을 그 겪는 당사자들에게는 자, 심지어 아주 사소한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조차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고? 그 그들의 그 그룹에 속한 그 편견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처우와 그다음에 사회적 성공의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호의적인 편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 hence, 그다음 however 해가지고 연결사는 너희가 좀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서 문제 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문장 넣기 굳이 낸다고 하면 낼 수는 있어. 뭐 내 생각에 만일 낸다고 하면 hence 이 문장 이 부분이 제일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빈칸 문제 나온다 그러면 편견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지. 아까 윗부분에서 이렇게 편견은 정의된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어? 그들이 그룹 구성원임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 그 편견은 어떤 인식된 위협에 근거를 둔다는 것, 그 각 그룹에 의해 제기되는 이런 부분도 괜찮다고 하겠다. 아니면 however 뒤에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호의적인 편견이 어떤 깔보는 듯하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이 부분도 나름대로 빈칸 문제는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결사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빈칸 거기에 좀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